네, 여러분, I'll be back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제정신의 정치와 어떤 정신 나간 정치, 이 문제가 왕왕 대두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어떤 시민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은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 그러한 능력이거든요. 정치 능력이죠. 우리 이제 여러분 5쪽으로 가보시면 머릿말에 서로 말하되 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위협이 되돌아오는 공동체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 거리가 멀다. 이럴 때마다 저는 미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아메리칸 드림. 정말 저는 미국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지금은요.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속살을 받습니다. 다 썩어 있더라고요. Black Lives Matter. 그때부터 시작된 미국에서의 오랜 역사적인 오랜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 수많은 음모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신 나간 행태들. 저렇게 옛날 어떤 그리스의 제국주의의 말로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슈퍼파워가 그냥 좀 저물어가는 듯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결국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편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또 계기가 됐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진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이 책에서는 누구의 주장에 대해서든 그것을 근거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이에요. 이걸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주장에 대해서 근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지식과 능력.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방식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스펀지식 방식이라고 하고, 또 하나를 우리가 체금식, 그러니까 금을 골라내는 패닝 포 골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펜에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옥석을 가리듯이. 이거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식도 있어야 능력이 생기죠.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즉 스펀지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죠. 어떤 정보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역시 기억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있죠. 한마디로 그 문제점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체금식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옥석을 가리잖아요. 뭘 통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펀지식 사고방식의 장점은 결국 많은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단점으로서 마지막에 들은 것이 이 사람이 정신적인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해보고 반성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체금식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비판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유지의 성취도 평가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그거 요구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능력 평가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요구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컨텐츠도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컨테스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시험이 지식과 사고력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요구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판적 사고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추론 규칙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또 논증의 종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하는 그런 성향을 소유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거. 기술과 성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그 단락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 1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락에 뭐 그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넘어가 보면 10쪽으로 가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제 독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독단가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그렇죠? 자신의 생각에 불리한 증거는 무시한다. 이게 문제죠.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불리한 거는 뭐 듣질 않아요. 인간에게는 이러한 어떤 그 편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죠. 또는 남에게 자신의 주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보시면 이게 비판적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인간은 근데 합리적 동물이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증거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증거는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를 묻고 따지는 일은 합리적 태도의 기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신념에 유리한 증거에 솔깃하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거의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게 종족의 우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좀 유리한 증거에 솔깃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그 사고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 특징으로 나온 게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란 얘기고, 리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즌을 댈 수 있는 거, 이유를 댈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다, 이성적 사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히라보로 로곤 디도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 대기 그런 거죠. 하여튼 리즌이 있으니까 리즌을 대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이제 이성적 사고고, 거기 또 내려가 보면은 합리성의 중요한 측면이 또 반성적 사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여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이 변론의 38A 스테파누스 페이지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그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데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량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그 철학 포기 조건부 석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사실적인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뭐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신적 사명이기 때문에 신의 미션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철학함이라는 거, 필로스페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한 게 그거거든요. 그냥 아테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따지고 조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이건 자기의 올바른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미움 받을 짓을 했다면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어떤 개방적 태도, 열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이제 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좀 미운 털이 박힌 구석도 있고 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 검토되지 않은 삶, 이런 거 살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또 따져보겠다. 계속해서 Y를 묻겠다. 계속 질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의 정신은 묻는 거거든요. 대답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반성적 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것이 이제 사고에 대한 사고, 메타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여기 뭐 메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메타 사고.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 히라보의 접두어로서 애프터 내지는 비욘드 넘어선 초월이죠. 트랜센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메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사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고. 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리적 사고가 또 이제 비판적 사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판적 사고는 뭐냐 그러면 이성적 사고다, 반성적 사고다, 비판적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밑에 또 보면은 근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의견,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은 시중에 알려져 있는 생각으로는 뭐 비판적 사고자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계산적이고 뭐 이해관계에 밝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또 쉽고요. 상당히 무관용일 것 같은 아주 냉정한 그런 사고자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오해입니다, 여러분. 비판적 사고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정말 기뻐요. 정말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논박할 건 논박하고 정말 대화가 돼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아주 그 지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좀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지금 뭐 한 친구가 아니라 이제 미국 뉴욕에 민주당으로
의원인가 뉴욕주에 민주당 의원인가 공화당 의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무엇을 얘기했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성폭행 생존자다, 섹슈얼 어설트 서바이버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많은 이제 세계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로도 보내고 또 동시에 이제 자기도 그 생존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 사람인데 그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산다. 모르겠습니다. 뭐 레즈비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12살 때 그렇게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으면은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남자하고 살고 싶겠냐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끔찍하겠죠. 그 트라우마는요, 죽어야 끝날 겁니다. 그렇겠죠? 싫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읽었는데 자꾸 자신이 이제 극복해 보려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헤어지는 거죠. 왜? 자꾸 떠올라요. 그때 그 사건이. 그래서 이 사람도 여자친구하고 살게 되지 않았나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좀 깊이 생각을 안 했다면은 동성애자네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서적인 반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차별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자가 이게 뭐 관용이 없고 뭐 이런 이거는 그 새빨간 거짓말이고 완전히 호도하는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라는 물음을 제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유 같은 거, 근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우리가 논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논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장하고 이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비판적 사고를 논증적 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온 거고 두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무비판적인 또는 비논리적인 뭐 이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이 주장하거나 행동하고 반대 증거를 무시한다면 또 합당한 근거 없이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면 이건 무비판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통용이 안 되죠. 합리적 토론의 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폭력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뭐 조작, 음모, 과장,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거 여러분 34쪽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34쪽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처음부터 막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계속 반복하면요 늘어요.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돼요. 뭐 우리가 무슨 올림픽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 내서 여러 차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요, 이 좋은 논증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논증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장과 이유, 네, 또 그렇죠, 근거, 증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논증의 두 가지 조건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타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전성이라고 그래요. 전혀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 그냥 들어보세요.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논리적 사고고, 그 다음에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은 그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건전성을 얘기하려면 타당성이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없이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타당성, 이거는 연역적 타당성, 귀납에서는 합당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타당하냐 부당하냐, 요것을 우리가 논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냐라는 거예요. 예.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면, 그러니까 타당하고 전제들이 실제로도 참이면, 예, 그 논증은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사고는 타당성과 관련된 논의고, 비판적 사고는 건전성과 관련된 논의이고, 그래서 타당성은 건전성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4쪽에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아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좀 미리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근거를 따져 묻고자 하는 사고. 여러분, 이거 제발 부탁이니까는요, 여러분이 이런 그 성향들, 이런 사고 습관을 꼭 들이세요. 이거 왜 필요하냐? 여러분, 맨날 따져봐야 돼요. 항상 누가 무슨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스탑 하고 묻고 따져야 돼요.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그 후회스러운 그러한 어떤 결정들은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운도 따라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은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직장 구할 때, 옷을 살 때, 무엇을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라고 하는 것도 무슨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왜 네가 짬뽕을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어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그것은 다 비판적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인으로서 또 정보화 사회 특히 더하죠. 인포데믹. 지금 백신 회의론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들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13쪽에 첫 번째 단락 한번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예, 우리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것이 한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촛불 혁명.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이게 다 우리가 이만큼, 이러한 어떤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이러한 성숙을 가져온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는 부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미국 사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쪽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선수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프로야구, 농구 뭐 마찬가지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 수영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수영장을 갔는데 제가 그냥 가라앉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몸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뭐 기록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도 기본으로 적어도 뭐 바다에 가서도 그러고. 왜냐하면 배울 때 힘들었죠. 몸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몸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이러한 사고 습관, 생각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의 성향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사고 습관으로, 성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친구 관계에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가부장제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서로 묻고 대화한 걸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열린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이 비판적 사고의 전통에서 본 몇 가지 고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 그 다음에 로버트 애니스, 리처드 폴, 그 다음에 마이클 스트라이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이 성향하고 기술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갖고만 계시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 이성적 사고를 하나요? 쓰질 않으니까. 이성적 사고는 있어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갖고 성향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뭐 논리학과 논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아주 바람직한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바람직한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른 추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배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으로 꼭 만드셔서 나중에 수영장 가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물에 빠지시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을 안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꿀꺽꿀꺽 다 먹습니다. 물 마시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논리학과 논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